特别12、13只数动物。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한국 외교의 방향타가 될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이어서 중국의 전승절이 바로 열리게 되어 또 한 번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협력 강화의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관세 문제와 군사비 분담 등 핵심 쟁점들은 아직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9월 3일 이어지는 중국의 항일 전쟁 및 승전 기념 행사는 즉각적인 외교 전략적 균형의 시험대입니다. 중국은 이 행사에서 군사력 및 외교적 결속을 과시하면서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용 외교 원칙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밀착 외교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의 대화 채널도 견고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전승절에 우리가 준비하고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하는지 뉴스와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전승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일 오후 전용 기차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오전 먼저 중국 텐진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입니다. 머릿기사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방문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한의 TV와 라디오 방송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의 초청에 따라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열차편 일부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중국 철도 예매 시스템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통상 하루 3차례의 열차가 운행되는데 표를 예매할 수 있는 시간표에서 내일과 모레의 경우 저녁 6시 18분 단둥을 출발하는 야간 열차의 시간표가 사라져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이틀 뒤면 중국에서 전승절 행사가 열립니다. 시진핑이 천안문 성루에 서고 좌우로 푸틴과 김정은 두 사람이 선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는 자리냐? 이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중러 협력의 계기가 되려면 어떤 외교 행사가 나타나야 되느냐? 북중러가 회담을 해야 돼요. 한미일 회담하듯이. 아, 그래야 되나? 네.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그런 행사가 있고 모종의 일종의 공동 보도문 같은 게 나와야 돼요. 세 번째는 중국이 북한과 협력하는 것이 러시아와의 협력, 즉 우크라이나와에 대한 공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봐야 되겠죠. 물론 천안문 막루 위에서 오른쪽엔 푸틴, 왼쪽에는 김정은이 서 있다고 뭐 그런 모습이 시연될 수 있으나 내용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 외에는 전부 처음 들어보는 지도자인데 예를 들어 라오스의 룽룬 국가주석, 캄보디아의 사하모니 국왕, 베트남의 르엉끄앙 국가주석, 파키스탄의 샤바츠 총리. 우리 국민들 중에 아는 분이 있을까요? 나라는 다 알죠. 나라는 아는데.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아는 게 말씀하신 분들은 그
지역에서 되게 매우 유명하신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중요하지 않냐라는 거죠. 예, 근데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보면 뭐 예컨대 짐바브웨의 음낭가구와 대통령, 슬로바키아의 파조 총리, 뭐 쿠바나 미얀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하는 어떤 신흥 개발도상국들, 또 미국의 좀 빼딱한 국가들, 또 친러시아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은 러시아하고 전략적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제한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재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외부 변수에 따라 외교를 신중히 하는 거예요. 미국과도 소통 계속 유지하고. 수위 조절입니까, 네. 그러면? 근데 거기다 대고 북중러 딱 해서 하려면 중국에게 가시적인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북한하고 러시아의 손을 잡고 뭔가 한미일처럼 한다는 것이 중국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 부분은 중국이 그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은 이것이 오히려 한미를 비롯한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의 소다자주의, 말하자면 어떤 안보 블록을 강화시켜주는 역풍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어떤 신중함을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제 정치는 또 한 측면에서는 커그니티브 게임이라고, 인지 게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몰고 가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이번에 일본의 경우에는 이번에 중국의 전승절 행사가 일종의 반서방 연대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거기 참석하지 마라. 예, 이런 다자 외교를 지금 굉장히 맞불 외교를 진행해 왔다는 거. GB타임즈에서 그 얘기했어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언론 보도나 싱크탱크가 이것이 어떤 미국에 대한 약간의 어떤 힘의 과시 내지는 무력 시위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이것이 이제 인지된 어떤 게임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의 이거는 낮은 수준의 어떤 진영 간의 경쟁이고 조금 낮은 수준의 전략 경쟁 아니냐, 이렇게 어떤 인식이 되는 요인들도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까? 지금 동해상에서 이거 뉴스도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연합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북한까지 끼우자라고 했는데 중국이 거부했나? 뭐 이랬다라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북한에서는 여러 차례 중국하고 합동 훈련, 특히 전술적인 훈련을 같이 하자는 얘기가 3, 4년 전부터 꾸준히 나왔는데 중국이 지금까지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북중러 연대가 되면서 이게 군사적으로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경계하고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제가 그 정도 연대까지는 아니다. 예. 그건 조금 선을 그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북한하고 러시아가 어느 정도 앞으로 군사적인 협력이 가느냐, 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째거든요. 2차 대전 때보다 더 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북한하고 결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군사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최근에 어떤 쌀, 또 휘발유, 이런 어떤 생필품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공급의 위기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이 크게 재미 본 것 같지가 않다. 그런 만큼 전략적 수준으로 연대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유한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96년도에 시작한 상해협력기구가 2001년도에 확대되면서 5개 국가에서 10개 국가 정회원이 되었고요. 지금은 21개 국가, 지금은 26개 국가입니다. 옵저버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세계 인구 한 40%, GDP의 25%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요번에는 26개 국가 중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 국가가 있고 아닌 국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SCO 정회원 중 참석하는 국가가 러시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자키스탄,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 4개국. 이건 당연히 이해가 되잖아요. 듣는 순간도. 그리고 벨라루스,
그러니까 소위 러시아에 러시아하고 가까운 그리고 이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참석하지 않는 국가를 보면 이건 역시도 말이 돼요. 어디인데요? 인도, 이집트, 터키. 뭐 크게 봤을 땐 이럴 텐데 인도는 사실 지금 미국이랑 관세 협상 때문에 날을 세우고 있죠. 거기 세게 맞지 않았나요, 관세요? 근데 인도하고 중국하고 소위 완전히 정무적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그 국경에서 몽둥이 들고 싸우고 막 관계가 개선되긴 했으나 내가 전승절에 참여할 정도는 아니야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손 놓고 싶은 건 아니겠죠. 게다가 인도는 오커스랜다 그 쿼드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 스탠스, 뭐 좋게 얘기하면 등거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집트, 터키도 마찬가지죠. 미국하고 면밀한 관계가 있으나 터키는 그렇죠. 예.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협력 플랫폼에서 나름대로 실리를 찾겠다는 건데 전승절은 우리하고 크게 연관이 없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섰던 그 언저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고, 예, 그때 최룡해가 있었던 저쪽 구석 자리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 있는 겁니다. 이게 10년 차이의 어떤 상징적인 대조되는 장면이지만 또 이것이 이제 우리 주변 정세의 어떤 그 현저한 변화를 보여주는 격세지감이다. 이 점도 한번 좀 감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잖아요. 자, 그냥 전승절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부 국내 언론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냐면 북미 대화를 앞두고 중국과의 입장 조율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내놓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분석이 좀 맞기를 바라요. 그렇죠. 그럼 북미 대화가 된다는 하는 얘기니까. 것이지만 냉정히 볼 필요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기대감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4차례 중국을 방문했고 그 계기 때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전이나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 직전 직후입니다. 18년 3월 25일 날 북경을 방문했는데 이게 4.27 판문점 정상회담 전이었고 두 번째 방문했었을 때는 같은 해 2018년 5월 7일이었는데 이거는 싱가포르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전이에요. 그리고 2018년 6월 19일 날 또 북경을 가는데 이거는 6월 12일 날 있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9년 1월 7일 날 북경을 또 방문했는데 이땐 저겁니다. 그 하노이 정상회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 지금 패턴이 나와서 북미 정상회담 있기 전에 중국과 사전 조율하러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할 텐데 패턴상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요번에는 양자 방문이 아니라 무슨 행사기기 방문이어서 그렇죠. 좀 더 저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남북이 됐든 북미가 됐든 지금 아직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렇죠. 정석이고 그렇죠. 그나마 의미 있는 대화는 한미 정상회담 간에 김정은을 만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한미 간의 대화여서 저는 조금 그건 아닐 것 같다. 물론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근데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과 아닌 건 좀 그러니까요. 그러면